출장 가는 그날 인천공항까지 가는 와중에 시승기를 찍으라고 해서 지금 시승기를 찍으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뽑아먹나? 와, 시동도 원격 시동. 와, 앞으로 빼봐. 와, 자동으로 이게 돼. 와, 대박. 눈뽕. 옆에 사람이 눈이 빠져버릴 것 같아. 눈이 너무 눈부셔서 넣을 수가 없어. 트렁크가 안 보여 지금. 그리고 이것도 넣고. 아, 2개 다 적게? 3열까지 줘봐야 짐이, 2사람 짐이 들어가네. 앞부분 이렇게 생겼어. 조금 무서운데? 도어가 왜 항상, 얘도 도어가 조금 덜 열리는 기분이네요. 조금 더 열리면 좋겠는데. 가운데 팔걸이 아래쪽으로 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가방 핸드백 정도는 들어간다. 앰비언트 라이트 멋있네. 우리가 풀 가속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를 타보면 생각보다 풀 가속이 많이 필요하네. 생각보다 많이 밟아야 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기통 엔진 진동이 많이 좋아졌는데? 진동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밟을 때 특유의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터져버릴 것만 같아? 그런 느낌 아니다? 팀장님이 전 팰리세이드 가솔린 오너시잖아요. 저는 6기통! 6기통하고 비교하면은 어때요? 6기통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요? 6기통은 탈 때마다 자부심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구나. 대신에 성공의 값어치가 좀 비싸서 문제죠. 그렇지. 오늘만 성공했고 내일은 기름값 때문에 성공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3.8이 너무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5로 낮췄다 라는 건데, 지금 2.5를 타보면 2.5가 연비가 3.8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상 3.8하고 차이가 안 나. 그래서 3.8을 샀던 사람들이 많이들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2.5로 내려오면서 연비가 얼마나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5로 바뀌고 나서 보니까 연비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2.5가 되면서 어떻게 연비가 더 나빠집니까? 이유는 휠이 1인치 커졌습니다. 휠이 조금 더 커지고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휠과 무게가 늘어나면서 연비가 더 하락하게 됐는데요. 지금 2.5로 연비가 8.2. 아이고, 야, 연비 8.2 말하는 것도 무섭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연비를 받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다. 지금의 2.5 엔진이 출력도 조금 부족하고 연비도 조금 나쁘거든요. 그래서 출력과 연비에서 모두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2개 사용되면서 아마도 이 차보다 훨씬 출력도 세고 연비도 좋고 사운드도 훨씬 조용한 그런 자동차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5는 약간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 할까? 정말로 훅 밟아서 막 달려보겠다 라고 하면 조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달릴 생각이 아니라면, 부드럽게 다닌다면 그럼 생각보다 너무 매끄럽다. 우리나라는 5030의 나라 아닙니까? 50km로 주행해보면 괜찮습니다. 안 괜찮네. 이게 출력이 이렇게까지 부족한 줄 몰랐네요. 이 차의 스펙을 보면 출력이 무려 281마력이거든요 근데 281마력이면은 사실 어지간한 차에서는 되게 여유있는 출력이라고 생각될 텐데,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280마력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 2.0 엔진, 그러니까 180마력에서 한 200마력 남짓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출력으로 느껴질 정도, 출력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팰리세이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곧 나오게 될 2.5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좀 놀랍죠? 뭐 나왔다 어쨌다 뭐 이랬던 게 벌써 몇 개월이야. 몇 개월 전부터 나왔어야 되는 차가 아직도 안 나왔고요. 나가는 느낌이 이 정도면은 이건 좀 진짜 시리어슬리? 저희가 무거워서 그런가요? 우리 중에 누가 무거운 거죠? 제가 4인 가족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당 2를 하셨군요. V6거나 최소 6기통이어야지 4기통 엔진을 누가 그렇게 좋다고 해. 웽 하는데 FW 4기통은 솔직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출력이 넘쳐야지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출력이 부족한 차는 힘들어하는 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출력이 여유 있다면 한 3000rpm에서 그냥 쭉쭉쭉 달릴 텐데 5000rpm 넘는 rpm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요게 너무 불쌍하잖아 차가.
특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이 자동차 리뷰어들에게 자동차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밟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밟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성능에서 부드러움보다는 조금 더 달리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잘 달리는 차를 좋은 차로 얘기하게 돼요. 그런 것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차는 풀옵션, 그러다 보니까 21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가변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뭔가 울퉁불퉁한 길에 바닥이 충격이 전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네요. 팰리세이드 특유의 그 말랑말랑함이 전해집니다. 승차감이 좋은 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처음 저희가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차감이 부드러운 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팰리세이드를 만들면서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이오닉 9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아이오닉 9이 훨씬 낫죠. 어떤 점에서가 아니고. 조용함에 대해서. 조용함도 비교가 안 되게 아이오닉 9이 조용하고, 승차감도 지금 전기차 승차감 나쁘다 얘기하지만 아이오닉 9 정도면 엄청 좋습니다. 이 차보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지금 계속 부르르르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엔진에서 전달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르르 하는 진동이 있어요. 이게 있는 상태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 정도면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승차감 좋은 편이지만 아이오닉 9은 더 좋아. 아이오닉 9하고 비할 바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희는 당연히 아이오닉 9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오토뷰의 김기태 PD도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자동차 영상을 시작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배우고 있지만 그분 생각에는 위태롭게 움직인다고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드는 게 정말 문제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야, 차가 앞부분이 주저앉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팅이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pirelli 스콜피온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스콜피온이 뭐 SUV 타이어긴 한데 온로드 그리고 정숙한 자동차를 원한다면 타이어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거보단 조금 더 억제됐어야 되지 않나. 특히 타이어에 패턴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타이어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조용한 타이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흡음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창문이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1열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중접합 유리가 지금 6m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꺼운 유리를 사용해서 유리에서 소리가 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솔린차 치고는 꽤 두꺼운 유리고 흡음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서 꽤 조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꽤 크게 들리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마도 이 선루프라든지 이런 데서 흡음이 좀 덜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타보거든요. 저는 지금 팰리세이드. 아, 그래요? 차도 조용하다 그래서 엄청 조용하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조용하네. 그러네요. 보통인데? 이렇게 부연 상황에서 이걸 살짝 열어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초록색으로 바뀌고 오토 3단 이러면 좀 필터링을 해서 미세먼지가 그래도 많이 좀 걸러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걸러져서 실내는 지금 파란색으로 비춰지고 있네요. 외부 공기를 필터링 된 공기를 끌어들여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밖에 미세먼지가 있든 어떻든 좀 맘 편히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네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자동차다. 그것도 사실상 편집자님이 바꾸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현대차 미세먼지 필터 언제부터 좋아졌습니까? 제가 모카를 하고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미세먼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현대차 분들이 정말로 막 소비자의 고열을 빨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만약에 현대기아라는 이 조직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는 특성은 뭔가를 해야 되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기만 하면 그걸 어떻게든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계속 어필을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을 반드시 잘 해내니까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소비자의 이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이 현대차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절음도 어느 정도 있는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괜찮다, 괜찮은 정도다. 근데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꽤 들리기도 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바꿔.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좀 모드가 어딨어? 에코 여기 기어봉 뒤에 있습니다. 어? 기어 레버 뒤에 있습니다. 버튼이. 아, 이거 진짜 안 보이네. 드라이브 모드 진짜 안 보이는 위치에 있네요. 아, 또 그거예요? 전 누르는 건 줄 알았어요. 나도 누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누르는 게 아니고 위아래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야 되고, 타이칸 오너들 많이 헷갈리겠어요. 타이칸에선 이게 기어인데, 근데 여기 드라이브 모드다. 오, 스포츠 모드 하니까 왠지 잘 나가는 것 같네. 와, 왠지 잘 나가는 느낌이 확 들면서, 와, 이게 나름 고속주행에서 또 잘 나가는 차구나. 와, 좋습니다. 좋아요. 들어볼까요? 요즘 노래들 왜 이렇습니까? 제니 헤비웨버맷 제니 헤비웨버맷 이러는 거야? 와, 세상에. 오디오는 상당히 좋네요. 현대가 어떤 시기마다 한 번씩 오디오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실히 한 단계 훅 또 올라왔다.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현대는 진짜 오디오는 그냥 소리만 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오디오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제대로 만든 것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9에서 봤던 그 느낌이 팰리세이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근데 팰리세이드가 정말로 그 정도로 인기를 끌만한 자동차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9명 타는 자동차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깎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이게 9인승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드렸던 말씀이, 분명히 요거 앞좌석에 3명이 타고 앉아서 낄낄낄낄 할 거다, 자동차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미지가 희화되면 안 된다. 이미지가 희화돼 버리면 그거는 정말 이미지 개선에 너무나 힘들고 비싸고 막 나쁘고 막 그런 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는데, 웃겨버리면 안 돼요. 자동차가 웃겨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팰리세이드는 워낙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현대차 직원이면 지금 걱정할 겁니다. 저라면 걱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백오더가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한 1년 내내 그냥 팔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백오더를 확보했다 라고 해서 위기의식을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이 정도로 내놨다는 거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마다 핵심 가치가 있을 텐데, 어떤 차는 가장 럭셔리한 차, 어떤 차는 가장 세련된 차, 어떤 차는 가장 저렴한 차, 뭐 등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팰리세이드의 핵심 가치는 저렴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산타페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의 자동차. 그래서 마치 카니발보다 작으면서 카니발을 능가하는 정도의 상품성을 가진 차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팰리세이드는 그런 종류의 가치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그런 쪽이었는데 그걸 저버린 상태에서 더 럭셔리한 자동차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 때 이걸 성공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6,100만 원입니다. 6,100만 원이라고는 하는데 일반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6,100만 원도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이 차 2.5L 터보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장점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가격 차이를 놓고 보면 가격이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요. 그 정도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옵션을 몇 개 빼더라도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그리고 유지비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를 더 올리게 되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동시에 또 넘어갈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9. 아이오닉 9의 가격 차이가 700만 원, 800만 원 밖에 안 나요. 팰리세이드가 너무 올라갔고 아이오닉 9이 상당히 내려오면서 가솔린 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가격 차이가 너무 좁아졌다. 하이브리드 차에서 불과 2, 300만 원만 더하면 그러면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굳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내 구성 살짝 보도록 하면, 실내는
새까맣네요.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이 실내는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검정색을 선택을 했냐? 어지간하면은 검정색이 아닌 걸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뭔가 좀 특별한 차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검정색이니까 좀 되게 밋밋하고, 이렇게 큰 공간인데 멋을 하나도 안 부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거 올리지 마세요. 이거 떨어진다니까. 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으면 그러면 그냥 올려도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굳이 못 올리게 만들 이유가 있나? 아, 요런 얘기 하더라. 여기 케이블이 왜 여기 있냐고. 좀 웃기긴 하네요. 그렇게까지 와 문제 이럴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조금 웃기긴 하네. 왜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놨지? 또 이런 각도로 해놓은 것도 뭐야. 그리고 이거 올리면 없어지는 건 또 뭐야. 근데 저는 더 웃긴 거는 요 밑에 수납 공간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폰이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폰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뭐 폰 놓을 데가 없어. 아 진짜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 그 정도 희생할 수 있어야지. 아, 의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이 정도 희생했다? 뭐 희생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얍! 얍! 오씨 되게 힘드네. 핸드폰은 떨어지나요? 네. 떨어져? 무선 충전 패드에서 떨어지고. 무선 충전 패드에 좀 붙여라도 주지. 포토 같은데. 포터 팔걸이가 없으니까 이상해? 이거는 사실 현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법규잖아. 우리나라 법규가 9개만 때려 넣으면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요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준 건데 모르겠습니다. 차에 6명이 타면 그냥 알아서 버스 전용차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9인승 차에 6명 탄 거하고 6인승 차에 6명 탄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걸 얘는 되고 쟤는 안 되고가 있죠?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니 6명 탄 걸 어떻게 확인해요? 6명 탄 거 확인이 불가능하죠. 썬팅 까맣게 돼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썬팅이 돼 있는 차는 버스 전용차로 못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밖에서 6명 하나 둘 셋 넷 6명 탔네, 요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단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단속해야지. 썬팅돼서 6명인지 3명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 내 눈에 안 보여, 너 단속,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아무튼 썬팅이 안 된 차, 6명 이상 탄 차만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문제는 버스 전용차로를 들어갈 수 있는 차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가 없어.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러면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인데 인프라의 4개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인프라의 25%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도로 기껏 왜 만들었어? 도로 만들어 놓고 그 전용차로 하나 없애서 차 한 대도 안 다닐 거면 그게 누굴 위한 겁니까? 거기로 많이 다녀야지. 거기로 많이 다닐 수 있게 더 많은 차를 허용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차종을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6명 이상이 타면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산타페 소렌토, 만약에 뭐 어디 설이나 어디 명절이나 어디 장거리 갈 때 그때 두 집 세 집이 합쳐서 그래서 6명이 다 타고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친환경적이고 도로에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주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 정도 되면 당연히 이 차는 없어질 겁니다. 그쵸? 10년 후에도 이런 9인승이 남아있진 않을 거잖아. 10년 후에는 이 차를 보고서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아 그래, 1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지, 우리나라 법규 때문에 라면서 오히려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서 한국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운데 좌석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냥 발판이에요. 발판인데 사람을 앉힐 수도 있는데 안 앉힐 수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엉성하게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거는 지금 가운데 좌석에 앉았을 때 센터라고 써 있거든요. 센터라고 써 있는데 왜 써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 완성도가 이게 뭐야? 케이블이 안전벨트를 맸는지를 케이블로 이렇게 전선이 여기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지못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게 일단 좌석으로서의 가치는 그다지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드러나 보이는데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게 좀
와닿지 않죠?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고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기본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느낌들이, 이런 감촉들이나 이런 부품들의 연결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었다,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만들기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승차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들, 특히 최근에 현대기아가 지나치게 딱딱해진 게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하는 상황에서 이 팰리세이드만큼은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게, 정말 착 가라앉는 형태로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굉장히 큰 자동차로서 3열까지 있는 넉넉한 자동차잖아요. 1열에 앉을 때나 2열에 앉을 때나 3열에 앉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레저 스포츠를 즐길 때도 넉넉한 공간으로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이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공간은 정말 넉넉한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 만졌을 때 느낌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KM 모터스인가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다 가죽 그립을 또 만들었죠. 아, 이것도 가죽 그립으로 또 하는구나. 아, 결국 애프터마켓들하고 같이 상생하겠다는 그런 움직임, 그런 거구나. 결국에 보가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서 더 나은 팰리세이드가 될 수 있겠죠. 커다란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로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또 팰리세이드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생활에서 팰리세이드 간단히 살펴봤고요.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나 좋은 자동차는 맞다, 역시나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차보다는 분명히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을 때 아마 더욱더 만족감이 클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시승기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승기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자세히 시승을 통해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